많이 받으세요. 네. 마산 합곡. 네. 의회 의원님이세요. 시의원. 구의원인가요? 구의원. 마산 합곡. 나중에 오시면요. 네. 앞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뒤에서 같이 갈게요. 하세요. 예, 뒤로 갈게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예. 들어가면 가서 자꾸 땡겨버립니다. 네. 예. 야, 자, 말씀하시면 되지. 네. 네, 야에서 별로 안 추워요. 푸른빛님 어서 오세요. 김사관님 어서 오세요. 안 추워요. 예, 22. 유은님 어서 오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3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한 5분 정도 더 늦어서 3시 10분 정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뒤에 지금 카메라가 많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카메라에 안 부딪히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면 가급적 자리에서 앉아서 조금 자리를 이동하시는 거는 좀 상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소가 그래도 그래도 목이 들어가. 경량거리에서 너도 머리 크잖아. 어쩌니까? 경량거리에서 너도 크더라. 어쩌니까? 딱 봐도. 아니 앞에 네, 네, 이쪽이 조금 취약해서 청년들이 서울 경기로 많이 이렇게 kokkok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도 보세요. 네, 춥지 않아요. 계시라님 어서 오세요. 야. 네, 이제 곧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오시는데요. 지금 뒤에 카메라가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리를 옮기시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앉아서 유튜브 방송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들어봐봐. 아유. 협조 부탁합니다. 예? 협조 좀 부탁합니다. 예? 행사 원활한 일하는 좀 협조 좀 부탁합니다. 네, 이제 곧 이재명 대표님께서 행사장에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곧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무 가지고 돌리기는 됐어요.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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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보라. 아이고, 재채기 하시네? 재채기 하셔요? 근데 여기 지금 자리 앉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반갑습니다.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경남 청년 속으로 사례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청년위원장 지상독입니다. 네, 먼저 잘생겼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경남의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 위해 이곳 경남까지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과 중앙당의 지도부 그리고 김두관 경상남도당 위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대표님이 오시는 행사를 맡으니까 덩달아서 제 몸값도 올라가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장소는 보시는 것처럼 특별하게 카페로 정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카페는 데이트 장소로, 편안한 공부 장소로, 그리고 만남의 장소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편안하게 만든 장소인 만큼 궁금한 점, 그리고 경남 청년으로서의 어려운 점을 당대표님께 편안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멀리서 경남 청년들을 찾아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상남 도당의 위원장이시죠. 김두관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많은 최고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데요. 최고위원님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경남 청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는 최고위원님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도 최고위원 오셨고, 네, 서영도 최고위원. 이제 최고위원이 다 오셨습니다. 전영기 위원장님도 앞에 좀 내려주세요. 앞에 카메라 좀 내려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네 지금 오십니다. 소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 임선숙 위원도 같이 오셨습니다. 최고위원님이십니다. 용기도 소개해줘요. 용기. 그리고 전국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산 출신이고요. 전영기 최고위원, 전영기 전국 청년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님, 그리고 김성한 정책위 의장님, 안호영 수석 대변인님, 한민수 대변인님, 황명선 대변인님, 안기령 부대변인님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님의 모두 발언으로 간담회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큰 박수로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앉아 계시니까 저도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자체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또 그중에서도 양극화가 또 심화되다 보니까 이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이 청년 세대들에게 아주 가혹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세대, 이제 부모 세대들은 정말 고도 성장 사회를 살았습니다. 물론 6.25라고 하는 엄청난 민족적 비극을 겪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기회도 늘어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새롭게 이 사회에 진입해야 되는 청년들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당장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희망이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살만한 것이죠. 열성을 다할 수가 있고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전이 가능하고 도전을 통해서 또 일부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가 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 것이다.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내 자녀들, 내 손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은 더 나쁜 세상일 것이다. 더 어려운 세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 희망이 사라진 것이죠. 저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게 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들 외에 총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가 암울해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서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가혹한 세상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저출생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좀 국한시켜 본다면 저는 이 불균형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기도 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을 이제 역임하면서 경기도는 계속 지금도 팽창합니다. 팽창하는데 6.25 직후 또는 6.25 때 저는 뭐 들은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어릴 때 학교 갔을 때 그 현상을 봤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에 텐트 치고 공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옥포 이런 데 가면 너무 과밀해 가지고 학교 질 땅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잔뜩 깔아놓고 거기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과 기회라고 하는 게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이렇게 배분이 돼야 이제 전체적으로 효율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면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하고 필요한 사람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게 결국은 저성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게 사람들의 전체적인 삶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지방이 지금 소멸해 간다고 하죠. 수도권은 폭발의 위험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폭발 지경인데 지방은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소멸 지경이다. 사실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민주정부에서는 계속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을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자원을 지방에다 단기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원을 고르게 배분해서 지방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역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는데 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이게 완전히 또 되돌아가요. 부울경 메가시티도 사실은 힘있게 추진되다가 지금 완전히 또 거의 폐기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학과 같은 지금 현재 필요한 인재 양성도 수도권에다가 수도권 대학들에 맡기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은 또 더더욱 이제 또 수도권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이게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이런 단견 말고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토 균형 발전 또 더 공정한 시스템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 이런 것들을 정말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경남, 울산, 부산도 그렇고 사실 광주 이런 데 똑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수도권으로 다 자꾸 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기회가 적으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생활 환경이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보다 여기가 미래가 좀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니까 결국 정부가 할 일은 그 불확실성, 불안함을 제거해 주는 일이다.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많은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또는 제안하시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해답을 갖고 있진 못해요. 제가 척척 박사도 아니고 그러나 다만 우리 민주당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가능한 길을 찾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대표님께서 경남의 정치적 현안뿐만 아니라 모든 현안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두관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갑기는 하지만 오늘 이 청년 간담회, 정책 간담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참 많이 힘들었는데 또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있는데 국회 제1당 책임 있는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당 지도부가 우리 경남으로 총출동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청년 또 여성 또 자영업자 문화예술인들이 아마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물어볼 텐데요. 아마 방금 모두 인사에 말씀했지만 척척 박사는 아니시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 있는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이나 예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사실은 기회, 돈, 사람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우리 부산, 경남, 울산이 한때는 산업화의 중심 요람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약간 폐기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서 부산, 경남, 울산의 미래를 정말 우리 당이 각 잡고 중심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많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곁들여서 정책 제안도 하시면 우리 당이 입법으로 또 예산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남은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또 문재인 대통령님을 배출한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당에서도 올해 10만 당원 배가 운동도 하고 또 올해 2023년 농사를 잘 지어서 영남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함께 기리도 다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멋진 질문과 정책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분을 소개를 잠시 맡으렸네요. 진성준 원내 수색 부대표님 참석했습니다. 저희 경남은 2030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불명예를 싣고 경남 청년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청년들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여야는 없고 정당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지내오면서 어려웠던 점, 경남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고민 없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주시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실 분들은 성함하고 그리고 직업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묘배 씨. 자리에 일어나서 질문을 드리면 될까요? 네,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양산시에서 지금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이묘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초에 당 대표님께서 양산에 유세 오셨을 때 제가 청첩장도 드렸었는데 제가 결혼식은 안 오셨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이제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이제 임신 9개월 차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다 당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원, 양산에서 시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경남 최초로 기초의원 출산 휴가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아까 저출생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임산부를 위한 정책이라든지 임산부를 위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임신 전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임신이 애국이다. 뭐 국가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청년들이 임신을 선택을 하고 임신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런 정책에 반영이 됐을 때에는 네가 원해서 아이를 가져놓고 왜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쓰려고 하느냐 라는 또 그런 반대 의견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임신이라는 게 어느 순간 공적인 어떤 그런 과제가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사적인 영역에 있는 일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년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정책들을 제안을 했을 때 청년이 힘들다, 청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했을 때에는 왜 우리가 청년의 동아리 활동까지 국가 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왜 청년의 노는 것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어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정책적으로 보완하려고 했을 때 그냥 막무가내로 정책으로 뚫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이제 당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양산시 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물 박사는 아니어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100% 완벽한 답을 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님 아까 어디 계시던데? 내려가셨나요? 네네. 그래서 당에서도 가장 고민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말씀하신 아주 지역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도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가 생활 또는 문화 생활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런 지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 예산 과정에서도 봤지만 청년들에 대한 재산 형성 기회라든지 또는 취업 보장을 위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지금 감축됐습니다. 감축됐고, 저는 청년 문제, 출생 문제 모두가 사실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다. 우리가 사회 구성원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약자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재정적으로 과연 얼마만큼 비중 있게 고려하고 배려하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렵고 본인의 의견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 있어도 좀 보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가능하면 좀 몰아서 한꺼번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이재명에 대한 청문회 자리가 아니거든요. 네. 네, 또, 네. 생각보다 많이 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제 앞에 계신 우리 김수경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취중생 김수경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비롯하여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청년 정책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지만은 여성 청년 취중생과 여성 노동자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쯤 경남의 한 대기업의 면접에서 황당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자가 살아오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거나 주변에 성희롱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대처는 어떻게 했나요? 혹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 길을 의심했지만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뻔한 답변을 하였고 결국 탈락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지만 남초 회사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대기업도 아직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친구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경남 일자리가 한정적이라 어쩌면 또 그 회사의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단순히 운이 나빠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이런 근무 환경 속에서 여성들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여성 노동자들은 이렇습니다. 힘들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상사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생했던 친구,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해도 처벌과 징계가 약해서 가해자와 같이 재직 중인 지인,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까봐 상사의 성희롱 듣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전 직장 동료, 곧 초등학생 입학하는 자식을 봐줄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서 대출을 각오해서라도 저희 집 근처로 이사온 친언니. 이들의 공통된 점은 경남에서 계속 일하고 싶어하고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그만뒀을까요? 과연 정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장 내 여성들의 성희롱이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음 분 질문을 받고 다 합혀서 나중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의견. 네. 의견. 오늘의 우리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또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질문도 가능합니다. 아까 손 들고 계셨는데 최지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지원입니다. 예, 저는 진주시 을 지역위원회 대학생위원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주시 의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교육도시라고 하는데요. 진주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진주는 대학이 6개 있고, 그 대학생 인구가 45,000명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 인구는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 소멸, 그리고 청년들이 진주, 특히 경남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방 인재 채용이 참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공약을 하실 때 그 채용 비율을 27%에서 5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하셨는데, 사실은 재작년에는 채용 비율이 이제 0%, 그 공공기관 LH로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17% 정도밖에 이게 비율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들의 취업 문제, 지방으로 기업 도시를 많이 옮겨도 실제로 기존 이야기했던 그 취업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커뮤니티에 당 대표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새롭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김민석님. 안녕하십니까. 부산 연제구 권리당원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육아휴직, 결혼, 저출생에 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사에서 남녀가 동일하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면 좋겠습니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동일하게 분담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통념이 되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과 주변 사례에 의하면 육아를 위한 휴직, 단축근무, 재택근무는 대부분 여성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는 여성은 진급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여성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똑같이 쓰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만 남녀 직원이 공평하게 진급하고 채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과 저출생에 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요즘은 결혼부터 하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각종 비용이 큰 결혼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동거를 선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런 현상을 경험했고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출생 장려 정책을 법적 혼인관계인 가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미혼 동거 커플이나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꿔서 출생률 감소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꾼 뒤에 동거 커플이 아이를 많이 낳게 되었고 통계적으로도 혼외 출생률이 높은 나라가 전체 출생률도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정서적으로 혼외 출생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아직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보다 동거를 선택하는 청년이 많아지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면 국가적인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먼저 뒷받침을 해주고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인구 위기를 이민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5,000년 동안 한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큰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아 문제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신주영님. 자료를 준비해온 게 있어서 조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SNS에서 육아하는 대학생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SNS 마케팅 강의를 하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이라는 것이 법령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저는 조금 부끄럽기는 한 나이인데요. 어쨌든 청년의 마지막 나이로서 이런 정책 간담회 자리에 서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을 하고 10년 이상 다녔던 치과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그리고 현재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학교는 15년 전에 제가 다녔던 대학교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데요. 20대 초반에 22살, 25살의 친구들이 저하고 같은 한부모 가족의 가장으로서 취업을 목표로 해서 입학한 학생이 저희 과에만 해도 저 외에 2명이나 더 있습니다. 저는 한부모 가족의 청년 가장에 대한 복지가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한부모 가족 복지적인 정책 부분들이 거의 아이들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자녀 학습비, 자녀 문화비, 자녀 대학비 등 전부 다 자녀를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청년에 막 들어선 20대 한부모 가족 청년 가장들은 막상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아이를 맡길 데가 없고, 그리고 취업이 보장되지도 않는 걱정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학교 생활보다는 지금 써야 하는 생활비, 그리고 나중에 후학기에 다녀야 할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택배 알바를 하기 위해서 결석을 하게 되고, 라면집 가게 알바를 하는 등 조퇴나 결석이 잦은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졸업을 한다고 하여도 취업을 올바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고졸의 상태로는 알바조차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 졸업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부모 가족 청년 가장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교육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는데, 경상남도 특히 여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생산직을 전반으로 취업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청년의 경우 더 취업을 하기 위한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2020년도 통계청의 창원시 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19년도 기준 20대 여성 100명당 남성은 127.8명, 20년도에는 20대 여성 100명당 남성 129명으로 성별에서 인구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음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취업의 문을 두드렸던 한부모 가족의 부, 그리고 모 청년 가장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는 왜 청년들이 탈창원을 하는가, 그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비단 창원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족 청년 가장이라는 이 소수이기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장들을 위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부모 가족과 이제 청년 가장들을 위한 학업과 복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편안하게 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표님 먼저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내보면 자꾸 저한테 질문하라고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도 잘 몰라요. 만약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고, 근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적 역량, 또 예를 들면 예산이나 권한이나 이런 공적 역량들을 어디를 더 중시할 것이냐,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이냐, 소위 선후 경중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선후 경중을 판단하는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각 정치 세력들이 경쟁하는 것이고, 그 정치 세력들의 경쟁을 결정하는 건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투표죠. 투표여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면 저런 방향으로 가죠. 물론 저런 방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속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대로 정책은 결정되고 집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지역에 대한 차별, 또 지역의 소외, 또는 특정 청년 청년 세대에 대한 좀 부족한 배려와 지원, 이런 것들은 결국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집단이 결정한 것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 예를 들면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절망스러운 상황이냐, 우리 사회가 과연, 그 점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불리고 실제로 가진 역량도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역량들을 제대로 잘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제대로 집행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런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려고 노력하는 정치 세력이다라고 저도 자부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당하는 측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데, 이제 가해하는 측에서는 거의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문화 때문이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끊임없는 교육들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실태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역시도 개개 구성원들한테만 맡겨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건 정부 차원,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희롱 문제는 참으로 오랫동안 얘기되고 있고 참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상이랄까요?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최지원 학생 시의원이신가요? 그렇군요. 우리 진주의 경상대 3학년 지방인재 채용, 그러니까 소위 혁신도시에 배치된 이제 공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해당 지방 출신의 인재를 몇 % 이상 의무 채용하자라고 했는데, 신규 채용에서 잘 안 되는 모양이군요. 이유를 혹시 압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법의 허점이 있어서 그걸 피해가는 것 같더라. 그렇군요. 이게 이제 지방인재 할당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으로 공기업을 이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게 일종의 역차별이다. 소위 말하는 버니 샌더스가 누구죠? 마이클 샌들이 얘기한 것처럼 능력주의에 반한다. 실력이 있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
우선권을 줘야지 왜 특정 지역에 우선권을 주느냐 이런 논란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렇게 옳은 생각은 아니죠. 그 얘기를 너무 깊이 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지방제 채용 문제는 부족한 문제들은 혹시 우리 당에서도 가능하면 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좀 지적을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조금 보완해 주시. 네네. 네, 먼저 정리하고 우리 김민석 씨께서 이제 육아휴직의 남성도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갖게 하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죠. 시행하고 있는 거고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할당 제도를 도입하자. 할당된 만큼 안 하면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아빠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가게. 그래서 육아휴직하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일이고요. 결혼보다 동거 이런 소위 이제 전통적 방식의 가족, 그러니까 부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가정. 이걸 보통 이제 정상가족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 걸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통가족이라고 하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 한부모 가정도 있는 것이고 그걸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활 동반자 제도 같이 함께 사는 가족 결혼하지 않은 그러나 함께 생활을 의지하는 함께 사는 공동체도 보호하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반론과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의제이긴 한데 앞으로 결국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의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지영 씨 말씀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으로 지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재 할당 문제는 한번 우리 도당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 인재 할당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좀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LH 같은 경우 경남 소재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 몇 % 이렇게 할당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한전은 나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규제를 해야 되지만 같은 지방의 대학, 그러니까 전남대나 조선대를 나온 사람이 진주에 있는 LH 할 때는 그 지역 인재 할당에 포함되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은 전국에서 나오잖아요. 전남대나 뭐 경상대 오는데 오히려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인재들에게 지역 할당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그 점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표님은 쭉 잘 짚어주셨는데 조금 뭐 한 말씀 도당위원장으로서 배성이 말씀드리면 사실은 출생하고 또 보육, 교육 뭐 이런 문제 또 주거, 결혼 이런 문제, 일자리 이런 게 다 연동이 돼 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국가 자원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걸 어떤 당이 어떤 기조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에 대한 선택인데 사실은 우리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또 노무현 정부의 참여 복지를 통해서 지금 복지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편입니다. OECD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작년에 선거를 잘못하다 보니까 완전 뭐 엄청 우대를 내서 너무 염려가 되고 그런 반성과 성찰 차원에서 내년에 있는 뭐 총선에서 자기들이 이기겠다고 난리인데 저는 우리 당이 중심을 잘 잡아서 이런 걸 총선에서 1차적으로 극복을 하면 올해 입법이라든지 예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안한 것들을 정책으로 입법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대표님께 의견을 주지 않으면 정말 집에 가서 잠이 오지 않겠다 있으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맨 뒤에 계십니다. 예, 앞에도 있기 때문에 두 분까지는 허락하겠습니다. 그럼 정수인님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경력단별 여성 정수인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직 어플을 검색해 보시면 숫자는 지금 많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파견직,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사내 하청 등 작은 회사보다 몇 푼 더 주는 척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람 쓰기 좋게 사용자 입장에서만 만들어 놓은 일자리들, 저희는 알면서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력 단절을 더 쉽게 겪게 되고 꿈을 잃게 되고 다치게 되고 등등 청년들이 꿈꾸던 사회생활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어두워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더 나은 직장, 복지가 있는 직장, 안전한 직장, 행복한 생활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지금 다들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지방 청년들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쓰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문화생활을 찾아서 떠나고 있지요. 잘 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저희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지방 청년들의 이런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방 차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토부 예산 92%를 서울 경기에 쓴다고 합니다. 7%로 전국 지방에 나누어 가져가니 무슨 교통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더 악화되고 있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방에 내려오지 않으니 지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급권자 이외에 많은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어줄 너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수 청년들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는 생각을 다들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의 청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나 청년을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성, 노인 등 많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청년 정책, 그 중에서 지방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을 제발 좀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처럼 각자 개인의 능력과 살아남으시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문화생활이 힘들고 교통편이 열악해서 또 복지의 디테일함과 너름이 필요하다는 지방 청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논의해보고 해결책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숲만 볼 게 아니라 나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디테일한 정치를 우리 민주당에서 보여주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방의 청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나라의 주역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기회의 균등을 원하는 경남 창원 민주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손들었던 마이크 뒤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살고 있는 최영조라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69시간으로 줄여줬습니다. 보니까는 그때는 퇴근 안 시킨다 하다가 지금은 잠 잘 시간만 딱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대선 공약은 주 4.5일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혹시 그에 대해 변함이 없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는 저도 술 좋아하는데 자꾸 대통령이 뭐 바이든을 날리면 했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술 먹으러 다 다닌다 하는데 나도 좀 술 먹으러 다닐 수 있게 조금 주 69시간 말고 기존대로 52시간 52시간 이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잘 잘하네. 네. 69시간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69시간으로?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정수민 당원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국토부 예산 91%가 수도권에 쓰여지는 것 같다. 정확한 수치겠죠? 교통 부분에 관한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GTX라고 이제 수도권의 A, B, C, D 이런 노선, 뭐 E, F 뭐 이런 노선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 보통 GTX 노선 하나 만드는데 한 7, 8조 원 정도? 보통 한 8조 원 정도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 지방의 지역에서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죠.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서울의 강남 지역을 관통하죠. 근데 거기는 뭐 엄청나게 교통시설이 많이 충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활이 편리해지고 집값, 건물값, 땅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몰려들고 그냥 또 깔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집중에 투자하는 거, 집중의 문제를 완화하지 않고 집중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계속 그걸 보완해 나가면 집중이 집중을 부르죠. 그럼 이게 과연 나중에 그 국가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는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라고 하는 거,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몸과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심장만 맨날 키우다 보면 손발이 썩는 수가 있죠. 그럼 심장이 아무리 튼튼하고 커도 머리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수도권 집중 정책을 하는 거는 당장은 갈지 몰라도 길게 보면 매우 위험한 행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취해 왔는데 보수 정권 때가 되면 자꾸 후퇴를 해서 걱정이기도 합니다. 노동 시간에 관한 얘기, 사실 아까 뭐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는 사실 노동 시간 단축의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생산성이 좀 떨어질 때 그때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자고 이렇게 했죠. 그래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이제 생산성이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노동 시간이 좀 단축되었죠. 그러니까 해 있을 때만 일한다.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부터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하지는 말자. 또 10시간 이내로 하자. 8시간 이내로 하자. 일주일에 5일만 일하자. 심지어 유럽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3일, 4일만 일하자. 주 3.5일째.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많이 오랫동안 일해서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사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예요. 짧은 시간을 일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서 짧은 시간을 일하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향해야죠. 저는 국가의 산업 경제 배치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사 짓는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많이 달리는 홍옥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나무 많이 심었어요.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사과가 점점 자라지거든요. 능금처럼 변해가지 않습니까? 능금 잘 모르시죠? 네. 그때 사과가 잘 자라지고 병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농부는 빨리 사과나무를 뱁니다. 베고 새 사과나무를 심고 몇 년 동안 수확을 못하는 어려움을 감내하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나은 작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조금 부족한 농부는 그 나무를 베버리면 지금 당장의 수입이 떨어지니까 계속 뭐 소목이라도 하지 뭐 이러면서 계속 그 나무를 그냥 놔두죠. 결국 서서히 계속 망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혁신을 가로막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소위 한계 기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방임하면은 더 새로운 산업 기업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원이나 이런 건 유한하지 않습니까? 농토라는 것도 유한하고 우리가 공장 부지라든지
아니면 노동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한한데 그 생산성 낮은 과거의 산업들, 전통적인 사양 산업들에 계속 의지를 하게 되면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새로운 경제가 또 새로운 산업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부, 역시 거기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죠. 사과나무를 베어버렸을 때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어서 잠시 수확이 없을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게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나중에 더 많은 사과가 생산이 되면 거기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가 할 일이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정부의 정책에 참 안타까운 점이 이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고 모두가 탈석탄을 외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탈석탄 목표를 줄였어요. 좀 천천히 하자. 재생에너지 산업 비중을 줄였어요. 목표 비중을 좀 천천히 하자. 물론 당장은 쉬울지 모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업이 소위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유럽과 미국과 이런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소위 R200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품만 납품받겠다라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연간 총 생산되는 재생에너지가 6%밖에 안 되니까 이거 삼성전자 한 군데서 쓰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죠.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을 옮기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를 사와야 되겠죠. 수소 같은 걸 사다가 써야 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려울더라도 지금이 바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때죠. 저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장시간 노동의 기회를 달라. 장시간 노동의 기회를 주자. 누가 오래 일하고 싶겠어요. 8시간 법정 시간을 일해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나 좀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걸 허용을 하면 모두가 거기에 또 적응해 가지 않습니까? 장시간 노동에 모두가 노출되고 산업재해도 많고 과로사도 많아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들어올 수가 없죠. 다시 장시간 노동체제로 돌아가자.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노동 생산성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또 산업재해율도 매우 높고 산업재해 사망률도 전 세계에서 거의 1등 수준이고 이런 사회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극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회로 되돌려 가려는 그런 시도로 느껴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사회, 더 나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해야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세상에는 언제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억울함을 다 합친 만큼의 특별한 혜택을,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죠.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한 그런 정상적인 세상을 만들 것이냐는 결국 우리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신년에 제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실 말씀 너무 많죠. 그러나 지금 해가 살짝 각도가 좀 떨어지니까 기온이 싹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여러분도 추우시니까 이 정도에서 저희는 정리했으면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책 간담회를 잘 준비해 준 경남도당 청년위원장, 지상록 위원장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최고위원님들 경남 방문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시오. 네, 벌써 1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질문을 준비하신 분들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바쁜 일정 때문에 못한 점은 저희가 서면으로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당 대표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찍으실 분들 빨리 나오셔가지고 사진 찍으면 되겠습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위원장님, 이재명 당 대표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준이 앞으로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한지선님도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책 전달 먼저 하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전달 먼저 하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주성준이 같이 좀 찍을게요. 옆에서 들어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올라가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산 창원 참여하신 사람들 화이팅! 무대 뒤쪽으로 오셔서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정희 씨, 우리 마산 앞에 의자 한 6개 정도만 깔아주세요. 예, 전전입니다. 아이고, 앞에 앉으세요. 앞에도 앉아주세요. 앞에 좀 앉아주세요. 여기 앞에 앉으세요. 여기 앞에 앉아주세요. 앞에 좀 앉아주세요. 자, 앞에 지금 조금 비켜주세요. 저희가 사진님 앞에 좀 앉아주시고. 뒤로 좀 빼주시고. 자, 앉으시고 앞에 좀 앉으세요. 뒤로 앉으시고 뒤로 나오세요. 마스크 실내니까 벗으셔도 됩니다. 조금만 옆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경남 방문해 주셔서 좋은 말씀 들어주신 대표님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함께 경남 청년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경남 청년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